자, 교과서 113쪽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적분이란 무엇일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학생들의 대화를 보면 이제 미분한 결과가 도함수가 2x인데 얘를 미분해도 결과는 2x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도함수가 2x인 함수가 되는데 그럼 fx를 어떻게 쓰는 게 일반적일까? 그죠? 당연히 fx는 x제곱이 될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부분 얘를 미분해도 똑같이 2x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분상수, 이 상수를 적분상수라고 그러는데 이 c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구했는데 그 전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원래 함수 이 c가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 c는 이제 상수라고 꼭 써줘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결과가 모두 2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를 라지 fx, 그 도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x는 fx다. 이 라지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 뭐 예전에는 원시 함수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fx에. 그러니까 fx는 이 부정적분의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다 모두 2x의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원래 함수다. 얘가 도함수라면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함수, 이거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fx, 라지 gx가 모두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면, 그죠? 둘 다 미분한 결과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함수를 빼가지고 미분했을 때는 각각을 미분해서 빼도 되니까 결과가 0이 나오잖아요. 그죠?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우리가 상수함수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gx 빼기 fx는 c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gx는 fx 더하기 c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따라서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fx의 부정적분 모두 라지 fx 더하기 c다. 알겠죠? 그래서 c는 상수. 이 c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적분해서 다루는 상수기 때문에 적분상수다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 이 기호 익숙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x에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인테그랄 fx dx라고 읽는데 의미는 뭐다? 요 fx의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라지 fx를 미분한 결과가 fx인데 거꾸로 fx를 적분한다라고 이걸. 이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x 더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의뢰보다 이 적분상수를 끝에 꼭 붙여줘야 돼요. 적분상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합시다. 그래서 fx를 적분하면 인테그랄 fx dx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그쵸? 인테그랄 dx가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3x를 미분한 결과 3이 되기 때문에 다시 3을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는 걸 이제 적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3x 이거 반드시 보다 이렇게 c가 붙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자,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7x 더하기 c. 이 c는 이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분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미분해서 해야 됐을까? 거꾸로 암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2x 세제곱이 되지 않겠어요?
더하기 C.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암산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 구조. 자, 얘를 적분한 결과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fx는 얘를 미분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fx는 요거를 미분한 결과 2x-5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2번은 fx는 요거를 미분하면 돼요. 3x 제곱 더하기 4x다. 됐죠? 자, fx를 적분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함수를 x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얘는요.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2x 아닙니까? 그 2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차이는 뭐예요? 얘는 적분상수가 없고 얘는 적분상수가 붙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인데요. 우리가 간단한 경우는 이제 암산해서 이제 알았는데 이제 이런 공식을 알아두면 좋겠죠. 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x. 얘 미분해도 역시 x.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해야 되겠죠. 미분한 결과니까, 그지? 이거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가 나와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x 세제곱이죠. 얘를 미분해도 x 세제곱이에요. 얘 미분하면 x 4제곱이 되겠죠. 자, 1번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요 5를 말입니다. n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x 요 아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 지수 부분을 우리가 n으로 생각한다면은 추정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 4와 5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요 n에다 1을 더한 것이 여기 개수. 그죠? n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개수가 되고 이 지수가 차수가 n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얘 미분한 결과가 1이니까 당연히 그죠? 예, 적분하게 되면 1을 적분하게 되면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주의할 게 이거 이렇게 나타내겠는데 여기 0이 아니라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어땠습니까? xn제곱을 적분한 결과 인테그랄 xn제곱 dx는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c다. 자, 그럼 이 공식에 된다면 6분의 1 x 6제곱 더하기 c. 얘는 11분의 1 x 11제곱 더하기 c. 얘는 그쵸? 100분의 1 x 100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아래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는가? 미분과 똑같아요. 자, 여기 이제 fx, gx를 각각 이게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미분한 결과 이제 스몰 fx, 스몰 gx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실수배가 k, 0이 아닌 실수배 k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당연히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k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적분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C나 C5는 다 뭐예요? 얘네들은 적분상수니까 그냥 같은 적분상수로 통일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알겠죠?
그러니까 1과 2는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 fx의 실수배를 앞으로 보내서 요것만 적분해도 된다. 나중에 k를 곱해도 된다 이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적분을 하나, 한꺼번에 더해서 적분 하나, 결과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네.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은 이게 인테그랄을 분배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왜 이걸 배웠을까요? 그죠? 다항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 부정적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다항함수. 그래서 얘네들을 인테그랄을 각각 분배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분배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적분상수를 한 번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배 합 또는 차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아래는 우리 바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자, x제곱이죠.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 마지막으로 더하기 c. 얘는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될까? 그죠? 2x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적분하면 5x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c.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될까? 자, 마이너스 x 4제곱. 얘는 3x 세제곱. 그죠? 얘는 2분의 3x제곱. 마지막으로 더하기 c. 자, 이거는 전개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먼저 전개해 볼까요? 자, 전개해서 여기다 따로 써주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돼요. 자, 그럼 얘를 적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 자, 그 다음 118쪽을 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 자, 우리가 얘를 미분한 결과가 이게 나왔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적분을 해서 이제 구했는데 요 바로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를 구해서 이제 c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fx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도함수와 원래 함수의 함수값, 부정적분의 함수값이 주어지면요, 이 부정적분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바로 1번 해보겠습니다. 암산할까? 이거 적분하면 뭐가 돼? fx x제곱 더하기 3x인데 f0이 마이너스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요건 어떻게 될까? 일단 fx 먼저 구해봅시다. 네,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요거 3x 3승이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c인데 f1이 0이니까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이 결과가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c는 얼마입니까? 6 나오네요. 그죠? 마지막에 요거 대신에 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접선의 길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미분계수 아닙니까? 근데 x, y에서 접선의 길기니까 이게 바로 f'x 아니에요. x 좌표. 이게 바로 4x 더하기 1이다. 그러면은 바로 적분한다고 할 때 fx는 어떻게 돼요?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인데 1,1을 지나니까 f1은 2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3 더하기 c가 2가 나오잖아요. c는 뭘까요? 그죠? 암산합시다. 마이너스 나오죠. 자, 이거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전개하지 않고 구할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얘를
미분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은 3분의 1 f 프라임 x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대입을 해서 적분한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3분의 1은 실수변이니까 앞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적분한 결과 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요 fx를요 4x 더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봅시다. 이와 같은 요령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세 개가 곱해졌다고 얘도 보는 겁니다. 생략할게요. 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 하나 미분하면 요거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것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세 개가 더해진다. 라고 본다면, 그죠?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죠?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4x 더하기 3의 제곱은 뭐예요? 12분의 1 f 프라임 x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대신에 집어넣고, 그죠? 요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생각한다면, 그쵸? 12분의 1 fx 더하기 c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 암산하고 12분의 1 4x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c가 된다고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전개한 후 적분한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적분했다고 보세요. 적분.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뭐 됩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거랑 같냔 말이죠. 일단은 이와 같은 꼴로 변형이 되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또 실력이 되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쪽 정적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적분. 정적분이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도함수 아닙니까? 그 어떤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의 함수. 그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에 항상 적분상수 c가 붙죠.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구하는데 그 원래 함수를 뭐라고 그런다?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분. 근데 부정적분은 을에 뭐가? 적분상수 c가 붙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오늘 배우는 건 정적분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고요. F1 3과 F1 1 뺐는데 F2 3 빼기 F2 1 이 값을 구하여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3을 집어넣은 값, 그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값 비교해보면 결과가 같아요. 둘 다 8이 나옵니다. 그럼 두 실수 AB에 대하여, 그렇죠? F1B 마이너스 F1A 의 값과 F2B 마이너스 F2B F2A의 값도 이게 결과가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fx는 라지 fx를 x제곱 더하기 c라고 할 때 얘를 미분한 결과가 스몰 fx는 2x 아닙니까? 그래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니까 적분상수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적분상수와 관계없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우리는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적분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읽는데 요 a를 아래 끝, b를 위 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되느냐?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요와 같이 나타내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종합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 fx가 두 실수 a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속일 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은 이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읽을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아래 끝, 위 끝이라고 하고요. 자, 위 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값을 빼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적분상수를 생략한 부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스몰 fx. 자,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는 것을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데 적분상수를 생략한 상태에서 요 대괄호 안에 집어넣고 요 3은 위에, 요 마이너스 아래다 이렇게 써서 나타내고요. 이 의미는 뭐다? 여기에다가 이 함수 값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한 값,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위 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값을 빼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에서는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요, 반드시 위 끝이 아래 것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x, 그죠? 대괄호 해주고 마이너스에서 0까지. 그럼 0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얘도 볼까요? 얘는
얘를 적분하게 되면 x 4제곱 그 다음에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1에서 2까지 2를 대입한 값에서 2를 대입한 값을 빼는 겁니다. 이건 계산해 봅시다. 직접. 야, 2의 4제곱 8, 3, 24 마이너스 4가 되죠. 2를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라. 결국 뭐야? 3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쵸? 33이 나온다.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은, 그죠? 위끝과 아래끝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0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항상 나온 그대로 이 위끝에서 아래끝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보세요. 그죠? 만약에 위아래가 바뀔 수 있는데 바뀐다면은 이 마이너스가 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위끝 아래끝 같으니까 적분 하나마다 0이고요. 이건 어떻게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데 위양이면은 위끝이 큰 값이 더 좋아요. 계산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위끝 아래끝을 위치를 바꾸고요. 4x-5 d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합시다. 그래서 요거 적분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대괄호 해주고, 근데 마이너스 꼭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2를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해 보면 얼마예요? 2를 대입하면은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7 되겠죠. 근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이니까 10 나온다고요. 그냥 원래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가 나오죠. 근데 부정적분은 뭡니까? 함수입니다. 함수 구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이 함수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ft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하면 ft의 a에서 x까지의 정적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끝이 이렇게 변수인 경우에 정적분도 이렇게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얘를 미분했을 때는 얘는 이미 문제에서 정의한 대로 그죠?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fx죠. 이미 여기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전제 조건으로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이 함수로 표현된 경우에 이거를 미분한 결과는 이 아래 끝과 상관없이 인테그랄 dt가 사라지면서 이게 fx가 된다. 이거를 우리는 제목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미분했을 경우에는 요게 단순히 사라지면서 요 t가 x로만 바뀌고 끝나요. 요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그냥 얘가 그대로 t 대신에 x를 대입한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t 대신에 x를 대입한 꼴, 요게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런 형태는 그냥 미분하고 봐야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3x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fx 구했고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서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경우에 0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2 더하기 a가 0이니까 그렇죠? a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할 때 보자마자 뭐예요? 그럼 미분해야죠. 그러니까 좌변 미분하면 fx,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6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양변에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3a 제곱 더하기 2a 빼기 5가 0이 된다. 자,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인수분해하니까 3a, a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가 5가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5에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되는 거. 근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그죠? 1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설명하기 한번 보시고 요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여러분한테 꼭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내용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적분의 이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수배나 합차에 대해서 인테그랄이 분배가 돼서 따로따로 적분해서 구하나 합쳐서 구하나 같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윗끝 아래끝이 같은 상태에서 더해지면은 이 fx 더하기 gx를 따로 적분해 가지고 구하나 한꺼번에 더해서 구하나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수배인 경우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 뭐예요? 정적분에 대해서도 실수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자, 이게 fx 더하기 gx의 미분은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이 이렇게 분배도 되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왔다 갔다 가능한 거예요. 같은 요령으로 뺄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분도 부정적분과 같은 성질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적분의 경우에는 윗끝 아래끝이 이렇게 일치를 해야 이렇게 분배가 되지.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A, B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 합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을 이게 분배를 해서 해도 되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요거는 이제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한꺼번에 정적분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한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의도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하라는 건데 이거는 그 정적분이 갖는 성질이 성립하느냐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이거 한꺼번에 이 가로 안에 있는 요 함수를 적분해 가지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윗끝 아래끝이 같으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돼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적분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구간이 같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놓고 이 앞에서 뒤를 빼준 다음에 한꺼번에 정적분을 구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적게 되면요, 요거는 72가 나오고요, 얘는 8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렇게 윗끝 아래끝이 분명히 다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적분의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사라지죠. 이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남는 걸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윗끝 아래끝이 분명히 달라서 합칠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윗끝, 앞에의 윗끝과 두 번째 아래끝이 같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자, 그래서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면은 A에서 B까지로 합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임의의 세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요.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인데, 그쵸? 요 2x가 같으니까 요 1이 상쇄가 되고 아래끝, 윗끝이 이렇게 합쳐져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도 꼭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그냥 합치기만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같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2까지 4x 더하기 1로 요걸로 계산을 하세요. 그럼 이거 9가 나오고요. 자, 요거는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낫겠죠. 얘를 앞에다 둔다면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니까 얘 뭐다? 피적분 함수도 같고요. 1에서 3까지 가로하고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dx, 이걸로 계산하는 게 낫겠다. 계산하면 이거는 26이 나옵니다. 자, 1에서, 자, 마이너스에서 0까지.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플러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적용한 경우에 어떻게 이게 뒤집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요걸 플러스로 바뀌면서 0에서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만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0과 요 0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1까지죠.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다. 자, 이 경우는 전개한 다음에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한 결과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예제 2번을 통해서 보시면, 자, 이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이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0에서 3까지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0에서 1까지는, 그쵸, 이 가로와 이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당연히 이걸 그대로, 이게 양수니까 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냥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적분의 성질 두 번째를 써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별도로 따로따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정적분의 성질 2번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절대값 기호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은 요령을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구간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구간을 나눌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얘를 그대로 양수값이 나오니까 부호가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산하면 10 나오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만 0에서 2까지 해당되는 게 1밖에 없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보다 작을 때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를 적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계산하면은 2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안에 내용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개념 정리는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 계산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